안녕하세요. 자, 이번 대선은 정말 좀, 뭐라 해야 될까요? 반전의 반전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주말 끼고 좀 홀짝성 베팅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번 대선이 특히 홀짝의 좀 연속이었죠. 홀짝의 연속이었던 정치, 대선 테마이고, 이 홀짝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와, 그 다음에 이제,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된다. 이런 재료로 좀 갈리는데, 이런 정치,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홀짝, 특히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이번 홀짝 대선, 조기 대선, 좀 타이트하게 시작된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전 대선에서는 뭔가 그냥 서로 뭐 비난하고 뭐 물어뜯고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, 사실. 대선이다 보니까 좀 네거티브하게 상대들 헐뜯고 뭐 그런 건 이제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걸 좀 넘어서 반전의 반전 막 계속 있었죠. 그래서 어제 주말 끼고서 지금 김문수 관련주가 금요일 날 이렇게 시간의 하한가를 가고 한덕수 관련주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요. 근데 이제 주말 중에 확 뒤집혀 버렸죠. 이제는 한덕수 관련주는 다음날 뭐 아침 아마 최소 10% 20%씩은 좀 맞을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 위치 따라 좀 다르거든요. 대한재단 같은 경우엔 그나마 다행일 수 있어요. 얘는 이미 많이 반납을 했죠. 거의 밑바닥까지 반납을 했는데 이제 조금 위에 있던 애들 뭐 일정실업 이런 애들은 막 요 밑에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 시공테크도 그나마 좀 내려오기는 했네요. 근데 일단은 요쪽도 좀 우르르 무너지지 않을까. 그리고 김문수 관련주도 밑에서 힘있게 올라오긴 했는데 얘가 다시 요 자리까지 올라갈 수는 제 눈에는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. 거기다 이제 큰 이벤트는 마무리가 됐어요. 이제 뭐 각 그 국힘, 민주 해가지고 각 후보 선출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요번에 뭐 이제 성공적으로 김문수 관련주 시간에 하한가에서 좀 사신 분도 있을 거고 특히 이게 그 전에 반응이 이미 좀 김문수 쪽이 반응이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법원 뉴스였던 것 같아요. 금요일 날 해가지고 후보 교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가처분 내용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시간에 하한가를 갖고 막판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월요일 기대를 할 수 있겠죠. 아침에 일단은 갭이 좀 뜰 테니까 반대로 이제 여기 한덕수 관련주 시간에 막 상한가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 골머리가 아플 겁니다. 아침에 이제 개파락을 당연히 할 거고 그게 뭐 10% 하락보다는 플러스 10%에서 잡았으면은 뭐 마이너스 10%만 시작해도 기본 마이너스 20%인데 이게 뭐 마이너스 뭐 한 20%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냐? 그것도 아니거든요. 사실상 이제 재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설명을 드렸던 게 인맥주는 특히 정책주는 뒤에 한 번이라도 좀 탈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. 토론 요소 같은 게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인맥주는 정말 막바지라고 했죠. 거기다가 이게 진짜 홀짝이고 11일 날 대선 후보 등록 마지막 일이어가지고 대선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주말 중에 이제 결말이 날 텐데 한덕수 관련주랑 김문수 관련주 시간에 금요일에는 한덕수 관련주가 상당히 좋았지만 순식간에 또 아비규환처럼 확 바뀌면서 월요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법원 김문수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이런 뉴스와 함께 이제 금요일날 엎치락 뒤치락 했던 것 같고 국힘 대선 후보 한덕수로 교체 돌입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벽 3시인가 4시 그때 사이에 좀 신청 그런 게 좀 있었죠.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, 뭐 대선 후보 중간에 이제 뭐 한덕수로 교체,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, 후보가 결국에는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로 변경이 부결되면서, 이제 김문수 이분으로 올라오게 됐어요. 그래서 김문수 후보 자격 즉시 회복, 11일 공식 등록. 요거 뉴스들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보면서 주말에, 금요일날, 종가 베팅 하셨던 분들은 계속 심장이 뛰었겠죠. 특히 비중을 많이 했다면은 내가 이거 한덕수 관련해서 시간에 막판에 이제 가처분 그런 거 나오고 하니까 이거 바뀔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갭 노리고 뭐 상따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시간에 뭐 베팅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김문수 관련주 요거 동시효과 요때 이제 막판에 매수하신 분들은 심장이 또 대단한 것 같기도 해요. 저는 그냥 요즘 구경했거든요. 구경했어요. 애초에 인맥주 이제
거의 막바지라고 계속 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다 김문수 관련주는 또 베팅하기도 좀 쉽지 않은 게 여기는 저점 대비해서 지금 순식간에 2배를 또 올려놨거든요. 5,000원 밑에서 3, 4일 동안 상한가 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딱 시원하게 다 뽑아놨습니다. 그래서 와 이게 반등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후보 김문수 이분이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여기서 기대치가 막 여기서 또 상상 이걸 노릴 수 있을까? 그건 또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. 이제 이 큰 이벤트는 끝이에요. 마무리예요.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점상으로 시작을 할지 뭐 아니면 아침에 그냥 갭 좀 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쪽은 이제 인맥주는 거의 끝이라고 보거든요. 시세에 대해서는 재료는 큰 이벤트가 뒤에 없어요. 이미 각 당에서 후보들 정해진 거고 나온 거고 공식 등록해서 마무리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책주로 그리고서 잘 모시겠다 뭐 대선 승리 통한 김문수 한덕수 요렇게 이제 주말에 이벤트들이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항상 홀짝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홀짝을 할 수는 있어요. 조금 뭐 오락성으로 갔다가 할 수는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주식에서 그런 홀짝을 할 때 대부분 초보분들일수록 비중을 세게 때리거든요. 근데 이게 장중에 그게 있어요. 장중에 대응이 가능한 이벤트? 그러면은 실력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전업하는 입장에서는 보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베팅을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왜?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면은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빠르게 손절을 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대응이 되는 이벤트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변동이 좀 커요. 막 분봉 진짜 5초 만에 막 마이너스 10% 갔다 플러스 10% 갔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그걸 전업하면은 대응이 그나마 좀 되니까 그래도 뭐 저도 장중 이벤트 있으면 비중 좀 많이 낮춰가지고 그냥 재미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기는 한데 근데 특히 주식에서 그냥 홀짝 있잖아요. 뭐 주말 끼고 뭐가 나와. 혹은 우리 장이 안 열리는 새벽 중에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 뭐 이벤트가 나와. 근데 그게 홀짝에서도 뭔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것과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.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진짜 그냥 생 홀짝인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정치 테마 쪽은 특히 일반적인 막 그런 뭐 아이템 그런 거에 대한 홀짝은 조금 뭐 사람이다 보면은 데이터 수집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정치 쪽은 홀짝을 특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거는 이제 대선 테마는 거의 마무리 지어지고 뒤에 뭐 정책 정도가 남았는데 정치 쪽은 홀짝을 특히 하시면 안 돼요. 제 개인적으로 조언입니다.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뭐 이런 이벤트도 있었고 요 앞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1심 유죄였잖아요. 공직선거법 1심 유죄였고 보통 1심 유죄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생각했을 때 2심도 유죄가 좀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했는데 어땠죠? 2심에서 무죄로 확 뒤집었어요. 엄청 반전이 일어났죠. 그리고 2심 무죄여서 그럼 이거 뭐 상고 들어도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3심에서 어땠어요? 상고에서 파기환송이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엄청 그냥 극단전, 반전 이렇게 이어졌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번에 뭐 유죄 나왔으니까 유죄 나올 거야 라고 베팅했다가 크게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갔다가 무죄 나오겠지 라고 그냥 베팅하기엔 좀 쉽진 않겠죠. 왜 법이라는 게 그 전 데이터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1심에서 유죄였었는데 2심에서 무죄로 바뀌고 2심에서 무죄였으니까 상고 그냥 무난하겠지 했는데 파기환송이 갑자기 탁 하고 나와요. 거기다 여기는 좀 시간도 갑자기 타이트해졌던 것도 있죠. 그래서 이런 식의 홀짝이 이번 대선에서는 이벤트들이 좀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일반적인 대선에서는 그냥 네거티브한 걸로 물어뜯고 그 정도인데 좀 반전의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? 시장에서 혹은 뉴스들을 통해서 생각했던 결과랑 확 뒤집히는 결과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. 그리고 저도 요번에 저는 이쪽 관련주는 애초에 안 들고 있어요. 어디 뭐 좀 잘 됐으면 이겼다 이게 아니라 주말 해가지고 이벤트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안 들고는 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여기 국힘 내부 그 지도부죠. 지도부에서 뉴스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한덕수로 계속 푸시해주는 뉴스가 엄청 많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결국 한덕수 쪽으로 갔다가 좀 바뀌지 않을까 뭐 중도표 노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
그 지도부가 이제 막 대놓고 밀어주는 뉴스들이 워낙 많았으니까. 근데 결국에는 또 당원 투표에서 갈리면서 다시 김문수로 돌아오는 이런 것까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모습들, 홀짝에 대해서 특히 정치 테마는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 국힘 같은 경우에도 요거 있었잖아요. 그 올라오는 거 경선 거기서 안 되니까 이제 한 명 남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? 관련주들이 그냥 주르르륵 무너져요. 안철수 그대로 싹 다 반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는 관련주는 제가 지워버렸죠. 이제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워버리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준석이 좀 캐스팅 보트 이런 걸로 갖다 좀 부각이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이준석이 지지율이 그 리서치 기관에서 봤더니 이재명 50%대, 그다음에 김문수 30%대, 이준석 한 6%대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뭐 대선 진짜로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뭐 나온 느낌보다는 나중에 자신이 이제 이끄는 당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을 좀 더 견고히 하면서 뭐 협상 아이템으로 좀 쓰려고 하지 않을까.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준석한테도 좀 반사 이익으로 넘어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가지고 정치 테마는 특히 인맥주는 재료 소멸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보면은 경남 스틸 이런 식으로 홍준표 관련주였죠. 나름 이제 3,000원대에서 9,000원 3배 올라왔었는데 그냥 이제 정치 안 하겠다 해버리니까 뒤에 여지조차 안 남으면서 그냥 재료 소멸로 끝나버렸어요. 근데 이거 여기서 만약에 물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든요. 8,500원에서 이거 조금 하다가 여기서 손절 못 치고 하다가 20% 30%인데도 손절 못 치고 여기서 이제 경선 탈락. 경선에 대해서 보통 물려 있으면 어떡하죠?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야. 경선에서 혹시나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기대하다가 경선 딱 해가지고 그냥 마무리 지으면 이거 하다가 순식간에 60%를 맞아버립니다. 그럼 이거 이제 나중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? 정치까지 이제 안 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.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특히 정치 테마에서 홀짝은 그냥 종목이 그 시세 줬던 거 그대로 원래 시세 주기 전 이전 자리까지 다이빙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. 그래서 홀짝 재료에 대해서는 항상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뭐 당연히 김문수 관련주 시간에서 따라잡으신 분들은 이제 또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. 좋을 수도 있고 아침에 이제 뭐 갭 많이 뜨셨으면 하고 아침에 이제 한덕수 관련주들은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. 아침에 뭐 손절을 칠까 아니면은 좀 냅둬 볼까 하는데 중요한 건 일단 메인 재료는 좀 많이 끝났다라는 거. 그리고 여기는 글쎄요. 근데 구간 자체가 그나마 그래도 좀 내려온 종목들이 많아서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또 크거든요. 일정시록 같은 경우에 얘는 진짜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.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재당 이런 거는 뭐 또 나중에 뭐 사탕수수 이런 키워드로 반짝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얘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겠냐? 그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.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가능성도 낮아요. 그래서 항상 홀짝 재료에 대해서는 뭐 정치 이번에 정치 쪽이 특히 유독 그런 변수가 워낙 많기는 했는데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홀짝 안 해도 돈 버는데 문제 없습니다. 홀짝 해가지고 맞추면은 그게 다음날 이제 갭 뜨고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그게 올바른 방향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항상 특히 정치 인맥 쪽에서는 이 홀짝이 리스크가 진짜 크거든요. 왜? 주가를 방금 보신 것처럼 그대로 다 반납을 해요. 만약에 내가 한 이쯤에서 홀짝을 했는데 실패했다. 그럼 그대로 주가 다 반납을 합니다. 근데 성공을 해? 그래도 갭 뜨는 거 뭐 한 10% 20% 노리려다가 40, 50%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손익비가 안 나와요. 거기다 이제 인맥주 거의 마지막이라고 계속 설명드렸었죠. 이번 주. 그래가지고 항상 홀짝은 특히 주식시장에서 원래 하면 안 되는 그런 매매이기도 한데 정치 쪽은 유독 재료 소멸에 대해서 반응이 큽니다. 이쪽은. 그래서 혹시나 조금 한덕수 관련주들 베팅하신 분들은 뭐 결과적이기도 해요. 이게 뭐 한덕수로 이제 대선 후보가 바뀌었으면 김문수 관련주들이 이제 절망으로 빠졌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디가 결과적으로 좋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매매는 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